안녕하세요. 임신한 신우 머리채 잡고 싸우다 경찰서까지 갔다 온 30대 중반의 두 아이 엄마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임신한 신우인데 제가 너무했던 걸까요? 여러분 같으면 참을 수 있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특별히 저에게 잘해주시는 시댁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 잡고 불효령 하시는 시댁도 아닙니다. 남편도 다른 남자들에 비해 많이 가정적인 편이라 저는 그런대로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다만 손 아래 신호 하나가 참 거슬렸는데 제 촉이 맞긴 맞았네요. 좀 또랄기가 있어서 제가 선을 긋고 지냈었거든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몇 개만 말씀드리자면 저희 결혼할 때 신우가 자기는 피부가 밝아서 꼭 하얀 옷을 입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하객들도 흰 옷은 피하는데 무려 신우이라는 사람이 하얀 옷을 입고 싶다고 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혼주들도 다 메이크업까지 하고 오는 마당에 어린 신우 나름대로 꾸미고 싶지 않겠나 싶어 그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결혼식 당일날 신우 보고 깜짝 놀랐네요. 아주 새하얀 색상의 트위드 원피스를 입었는데 비지도 화려하게 박혀 있어서 누가 보면 신부 드레스인 줄 알았을 거예요. 제 친구들도 저에게 달려와서 네 신우 옷 입은 거 장난 아니다 라며 귀뜸해줄 정도였지요. 알고 보니 신우의 남자친구도 결혼식에 참석하는 거라 잘 보이고 싶어 그렇게 힘을 주었다네요. 그 결과 가족 사진엔 신부 2명이 있는 듯한 느낌으로 찍혔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철이 없는 정도로만 알았어요. 딱히 저에게 연락을 하지도 않았고 시댁에 가도 자주 마주치지도 않아서 왕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첫 번째 신혼집이 서울 인접한 경기도였는데 신우가 그쪽에 취직을 했다며 저희 집에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그러면서 말하길, 언니, 저 이 집에서 1년만 지내면 안 돼요? 이제 원룸 얻으려고 돌아다니는 중인데 생각보다 비싸네요. 이 집에서 잠만 잘게요. 그렇게 1년 딱 돈 모은 다음에 나가서 살려고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남편이 먼저 반대를 했어요. 당시 제가 임신 중인데 맞벌이로 출퇴근까지 하고 있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집에 신호까지 들이면 신경 쓰일 게 많으니 남편이 먼저 선수 쳐서 안 된다고 해주어서 저는 별다른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서운하다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어머니한테 그 자리에서 전화해서는 엄마, 오빠가 언니 편만 들면서 나는 가족 취급도 안 해줘. 내가 1년만 살다 나간다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네. 집에 방도 많으면서 어떻게 여동생 방 하나 안 내줄 수가 있어.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뭐라 호통치는 게 들렸어요. 신우더러 헛소리 하지 말라고 혼내기도 하신 듯 하고요. 그러니까 신우가 깨갱해서는 전화 끊고 눈물도 닦고 그대로 일어나 집에 가더라고요. 저희한테 삐져서 2년 동안 연락도 안 했어요. 명절에 시댁에 가도 신우가 알아서 밖에 나가서 자든지 친구 만나든지 하며 저희 안 부딪히게 자기가 노력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아이 낳았을 때도 신우가 내복 한 장 안 사줬어요. 자기 딴엔 서운할만 하겠지요. 저희가 뭐 해주지도 않았으니 본인도 조카한테 해줄 맘 없을 것 같기도 해서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대면대면한 사이가 될 줄 알았어요. 신우랑 가까이 살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제가 아이 둘을 낳고 신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신우도 마침 결혼을 하게 되었고 공교롭게도 저희 사는 동네로 신우도 이사를 오게 됐어요. 이사를 계기로 신우가 저희 부부랑 다시 소통을 하게 되었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집도 왔다 갔다 하며 지내게 됐어요. 솔직히 제가 별로라 생각하는 신우라 딱히 반갑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시댁 식구고 아예 안 보고 살 사람도 아니니 그냥 도리만 하자 싶었어요. 신우도 생각이 같았는지
뒤늦게 저희 아이들 신발도 사주고 5만 원씩 용돈도 주더군요. 저희는 매매고 신우는 전세라 2년만 살다가 다른 데 갈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불편한 관계도 2년이면 끝나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2년 안에 결국 신우와 머리채 잡고 난리 나는 사단이 나고 말았네요. 신우가 임신을 했어요. 첫 아이인지라 많이 조심하더라고요. 저는 큰아이가 벌써 6살이고 둘째가 한창 손 많이 가는 3살이라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둘째 어린이집 보낸 이후부터는 가게에 도움이 되고자 집에서 재택 사업도 해요. 한 달에 50에서 60만 원 버는 게 전부긴 하지만 무어라도 한다는 것에 뿌듯하더군요. 재택 사업이긴 하지만 이틀에 한 번씩 우체국 가서 물건도 붙여야 하고 이런저런 도매거리 들여와야 해서 차가 꼭 필요합니다. 첫애 임신했을 때 중고로 그랜저를 하나 샀었는데 너무 유용히 잘 쓰고 있어요. 신우는 제가 차 가지고 다니는 걸 너무 부러워했어요. 언니, 저도 차 좀 몰고 다녀야 할까 봐요. 이제 애 태어나면 병원도 자주 다녀야 할 텐데 언제까지 택시로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요. 전 그러면 경차라도 하나 사서 끌고 다녀봐요. 그러자 신우가 기분이 상한 듯 뾰족한 표정으로 언니, 철천지 원수한테나 경차 추천하라고 하던데요. 경차가 얼마나 위험한데요. 중고로라도 중형차를 사는 게 낫죠. 언니처럼 그랜저 정도면 모를까?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차피 동네 다닐 용도면 경차도 부담 없고 괜찮지 않나 싶어 말한 건데 신우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저도 머쓱하더군요. 아무튼 신우는 저에게 차 이야기를 한 이후로 뭔가 부탁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차를 타고 가야 하는 어느 맛집 음식을 포장해와 줄 수 없겠냐고 하거나 병원 가야 하는데 택시가 불편하니 데리고 가줄 수 있냐, 갑갑한데 드라이브 좀 시켜줄 수 있냐 등 자꾸 저와 제 차를 이용하는 느낌이었어요. 임산부라서 거절하기도 미안스럽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출퇴근을 안 하고 집에서 일하니 신우가 더 편하게 저에게 연락해 부탁하는 느낌이었어요. 이래저래 부담스러운 상황이 자주 생기자 남편이 신우에게 연락해 와이프 좀 그만 좀 부려먹으라는 식으로 말했나 보더라고요. 그러자 신우가 예전에도 오빠가 그런 식으로 말해서 절연할 뻔한 적 잊었냐면서 또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이번엔 스트레스 받아 하혈까지 했다면서 응급실 간 사진을 저에게 보내왔어요. 그게 진짜인진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냥 수액 맞으러 가서 쇼한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그걸 시댁에서도 아시게 되셨고 어머님이 저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임신 기간 때만이라도 신우를 좀 봐줄 수 없냐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래저래 머리 터질 것 같은 나날이었어요. 임신은 신우가 했는데 왜 고생은 제가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이러다가 애 낳으면 나한테 키워달라고 하려나 걱정까지 들면서 악몽도 수차례 꾸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신우는 시어머니까지 자기 편이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뭔가 더 기세등등해져서는 이제 연락도 없이 제 집에 마음대로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들 등원시키고 편하게 일하고자 윗 속옷을 벗고 티셔츠만 입고 있는데 그럴 때 찾아와서 너무 난감했어요. 그리고 차 한 잔 달라, 과일 달라, 뭐 얻어먹으러 온 사람 마냥 제 부엌을 마구 뒤지더군요. 제가 알아서 드릴 테니 손님처럼 앉아 계시라 해도 가족인데 뭐 어때요? 언니 편하게 있어요. 라고 하니 복장이 터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신우가 이러더군요. 언니, 저 차 좀 빌려줄 수 없어요? 언니 집에서 일할 때는 차 안 쓰시잖아요. 그때만이라도 내가 차 좀 써서 마트도 가고 바람도 쐬고 그러게요. 언니 제가 자주 끌고 다녀서 힘드시다면서요. 네? 아니요, 뭐 가끔 병원 같은 데는 가드릴 순 있죠. 그리고 차를 빌려드리는 건 좀... 언니 차도 중고잖아요.
이제 연식도 좀 된 것 같은데 뭘 그리 아껴요? 언니, 제가 언니 매일 불러제끼면 언니도 피곤하시잖아요. 저 빨리 운전 연습해서 따로 다니는 게 언니도 좋지 않아요? 신우는 제 마음을 꿰뚫기라도 한 듯 여우같이 말을 하더군요. 신우 달고 다니기 귀찮은 것도 맞고 그런 신우 떼어내려면 신우가 운전 연습해야 하는 것도 맞죠. 하지만 마땅히 연습할 차가 없긴 했어요. 신우 남편 차는 오래된 SUV인데 크기가 꽤 컸고요. 제 남편은 아침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니 차를 내어줄 수가 없었고요. 이래저래 만만한 게 제 중고 그랜저였죠. 그치만 정말 빌려주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겠다고 하니 신우가 정말 섭섭하다면서 언니, 친동생이면 생각도 않고 빌려줬겠죠. 언니 정말 너무해요. 저만 언니를 가족처럼 의지하고 있었나 봐요. 라고 하며 스트레스 받아 갑자기 배가 땡긴다고 하더군요. 기가 막혔지만 일단 집에 가서 쉬라고 하고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신우가 집요하게 제 차를 빌려달라고 정말 아침 저녁으로 졸라대기 시작했어요. 빌려줄 수 없으면 마트, 병원, 아울렛 다 같이 다녀줄 수 있냐고 반협박까지 하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피하기 시작하니 신우가 더 애간장이 탔는지 이젠 저희 아이들한테 선물 공세까지 하더군요. 아주 부담스러웠죠. 그렇게 신우는 어느새 만삭이 되어갔어요. 남편이 출산 선물로 뭘 갖고 싶냐 100만 원 안쪽으로 이야기하라고 신우에게 말했는데 신우가 처음에는 아기 식탁 의자인 하이체어를 사달라고 하더군요. 그거야 60만 원 정도니까 괜찮겠다 싶어 알아보고 있는데 신우가 저에게 전화 걸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언니, 하이체어는 우리 애기 선물이고요. 내 출산 선물은 뭐 해주실 거예요? 그 말에 제가 어이가 없어서 하이체어가 출산 선물이지 제가 아가씨 선물까지 따로 해드려야 돼요? 아가씨는 저한테 뭐 해줬는데요? 라고 차갑게 대꾸했더니 신우가 또 서운하다고 난리더군요. 어떻게 막달 임산부한테 그럴 수 있냐며 자기랑 싸우자는 거냐고 소리까지 지르길래 저도 화가 나서 마음대로 해석하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으로 찾아오더라고요. 문 안 열어주려고 했는데 신우가 제가 문 열 때마다 유심히 보더니 귀엽고 비밀번호를 알아냈나 보더라고요. 지가 키패드 눌러 씩씩거리며 들어오더군요. 언니, 나한테 말 다 했어요? 언니 진짜 해도 너무하네. 나 이 동네 이사 와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언니 말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가족끼리 너무한 것 아니에요? 집에서 팽팽 놀면서 하나밖에 없는 신우 차 좀 태워주는 게 그렇게 귀찮아요? 그럴 거면 왜 결혼했어요? 우리 오빠랑 동거나 하지. 뭐라고요? 아가씨야말로 지금 말 다 한 거예요? 내가 아가씨한테 대체 못해준 게 뭔데요? 나한테 뭐 맡겨놨다고 자꾸 부탁하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는 건데요. 저도 열이 받아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배를 잡더니 같은 여자면서 임산부한테 어떻게 그러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임산부였지만 아가씨처럼 막 나가진 않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막 나간다는 말에 기분이 제대로 꽂힌 건지 갑자기 울부짖으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본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니, 나 같으면 언니 차 편하게 쓰라고 얘기해주겠어요. 뭐 그리 아까워서 나한테 빌려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애기 낳으면 맨날 병원 다니고 바쁠 텐데 언니 내가 신생아랑 택시 타고 다닐 거 생각하면 마음 아프지도 않아요? 그게 왜 마음이 아파요? 차 없으면 택시 타고 다닐 수도 있죠. 언니, 그래도 그게 아니잖아요. 언니는 잘 쓰지도 않은 차인데 나한테 좀 빌려주면 어디가 덧나냐고요. 아니, 그래서 빌려주면 갖다 놓을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같은 동네 사는 건 맞지만 걸어서 15분 거리인데 무슨 한 차를 둘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자 신우가 씩씩대면서 이러더군요. 제가 쓰고 저희 아파트에 되면 언니가 운동 삼아 우리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면 되죠.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요.
언니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 전세라서 2년 뒤에 여기 떠날 거라고요. 근데요. 그래서요. 내가 뭐 20년, 200년 언니한테 신세져요? 언니 진짜 너무하네요.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잘해줘서 그래요? 내가 시집살이 좀 시켜줘요? 그 말에 저는 너무 열받아 정신까지 혼미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시집살이를 시킨다고요? 아가씨가 뭔데요? 내가 왜 시집살이를 당해야 하는 건데요? 아가씨야말로 선을 넘어도 한참 넘네요. 가세요. 이제 아가씨 얼굴 보고 싶지가 않네요. 그 말에 신우가 이제 연 끊자는 거냐며 소리를 질러 대더군요. 나가라고요? 나 이대로는 못 나가겠는데요?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언니한테 뭐든 청구해야겠으니까 돈이든 차키든 줘요. 어차피 나 출산 선물 주기로 했잖아요. 언니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 나도 없으니까 줄 거나 주고 끝내자고요. 나한테 뭐 맡겨뒀니? 이게 보자 하니까 진짜. 제가 먼저 말을 놨습니다.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신우가 제가 말을 놨다며 미쳤다고 비아냥대더군요. 언니 진짜 정신 나갔네요. 어떻게 올케가 신우한테 먼저 말을 놔요? 우리 오빠가 눈가리가 삐어도 한참 삐었네. 이렇게 싸가지 없는 년을 부인으로 들이고 우리 오빠 너무 불쌍하다. 신우는 그렇게 조롱하며 거들먹거렸고 저는 너무 열받아 당장 나가라고 신우를 끌어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저를 밀더군요. 더는 못 참아서 저도 그대로 신우 머리채를 잡아 현관으로 끌고 갔습니다. 신우가 악소리를 지르며 사람을 살려달라 난리를 쳤고 저한테 끌려가면서 112에 신고를 했더군요. 그렇게 신랑이 하는 동안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 2분과 경비 아저씨들이 오셨어요. 저희가 올케와 신우 사이인 걸 알자 적당히 하라며 일단 서에 가서 서류 작성하고 끝내자고 하더군요. 신우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저 고소한다고 난리였고 그 바람에 시골에서 시부모님까지 올라오셨죠. 제 남편 시부모님, 신우 남편까지 한자리에 모여 입씨름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신우가 잘못하긴 했지만 저도 잘한 게 없으니 서로 사과하고 끝내라더군요.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고소할 거면 하라고 했어요. 저도 가택 무단 침입으로 맞고소할 거고 진행됨과 동시에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얼굴이 허옇게 질리더군요. 시부모님까지 그래서야 되겠냐며 결국 신우한테 사과를 시키더군요. 신우가 사과할 리가 있겠습니까? 대신 고소는 안 하기로 하고 경찰서에서 합의도 다 끝냈습니다. 저는 앞으로 신우 절대 안 보기로 했고 시조카가 태어나든 신우가 입원을 하든 다 남편이 알아서 하는 걸로 했어요. 시댁에 가도 신우랑 마주칠 일 없게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알아서 조율하라고 했습니다. 알겠다더군요. 신우는 저에게 머리채 잡은 게 그렇게도 억울한지 며칠 밤낮을 울었다더군요.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들었으면 신부를 더 곱게 먹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임신은 지가 했으면서 왜 애먼 사람 잡고 난리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게 딱입니다. 그렇게까지 안 했더라면 계속 기어올라 애 봐달라 뭐 해달라 나중엔 저희 집까지 쳐들어와서 살 물렴치 인간이었겠죠. 그런 신우한테는 참교육이 답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결혼 2년 차에 이혼을 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섣불리 이혼을 한 건 아닌지 한편으론 마음이 복잡하긴 하지만 시간 끌수록 지옥으로 더 들어갈 것 같아서 빨리 발을 빼버렸네요. 저 잘했다고 해주실래요? 저랑 남편은 장거리 커플이었어요. 제가 서울에 있었고 남편은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하게 되었고
남편의 직장이 저보다 탄탄하기 때문에 제가 회사를 관두고 서울 생활 청산해서 남편 쪽으로 온 겁니다. 둘이 모아둔 돈 합쳐 24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매매를 해서 살고 있었지요. 친정 부모님은 아직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 엄청 바쁘세요. 반면에 시부모님은 시부가 은퇴하시고 어머님도 전업주부셔서 좀 한가하십니다. 제 남편은 세 남매 중 둘째이고 유일한 아들입니다. 저는 위아래로 신우가 있어요. 형님이랑 아가씨는 둘 다 간호사이고 애들이 어려서 정말 바쁘게 살고 계세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동생네 부부에게 큰 관심이 없으셨고요. 남편 말로는 원래 마이웨이 하는 남매들이고 서로에게 큰 애정 없이 드라이한 관계라고 했는데 그 덕분에 신우의 시자짓은 구경도 못 해봤어요. 신우들은 간섭도 없고 명절에 잠깐 얼굴 보게 되면 서로 대면대면 예의 차리게 되니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처음과 많이 다르셨어요. 결혼 전 인사드리러 갔을 때나 상견례 때까지만 해도 정말 말씀이 없으셨고 남편 말로도 시어머니가 아버님보다 더 과묵한 성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용하신 분인가 보다 생각했고 저 역시 그닥 외향적인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시댁의 분위기가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지요. 저는 선을 좀 긋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의 기행은 결혼식 3주 전부터 시작되었네요. 결혼 준비 때도 아무 간섭이 없으셔서 쿨한 시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결혼 3주 전부터 매일 아침 7시마다 전화가 왔습니다. 딱히 용건이 없는 전화였어요. 응, 일어났니? 아침은 먹었고? 아, 네, 어머님. 어머님도 아침 드셨어요? 응, 우린 먹었지. 그럼 끊자. 이 정도로 간단한 대화인데 정말 매일 아침 7시마다 전화가 오니 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이유도 궁금해지더라고요. 남편한테 하소연했더니 자기가 엄마한테 말해보겠다 하여 중재에 나섰고 그제서야 어머님이 아침마다 전화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관두었으니 아침에 늦잠 잘까봐 걱정돼서라고 하시더군요. 아침에 일어나 남편을 챙겨줘야 하는데 게으름 피우면 그게 결혼하고 나서도 이어질까봐 노파심에 아침마다 모닝콜처럼 전화를 하신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전화를 해야 결혼 이후에 시부모님에게 자주 안부 전화를 할 것 같아서였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 3주 전부터 아침 7시마다 전화를 하신 거였다니 저로서는 기가 막힐 뿐이었지요. 남편이 나름 중재를 해줘서 그 이후로는 전화가 안 왔지만 그 일로 시어머니를 좀 다시 보게 되었어요. 안부 전화를 바라는 건 시어른으로서 이해가 가지만 그 방법이 기상천외하다 느꼈거든요. 차라리 저에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았을 텐데요. 막상 결혼식장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기분은 이상했지만 워낙 정신이 없어서 시어머니 일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신혼여행을 다녀왔지요. 다녀와서 양가에 인사를 드렸는데 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부부 여행 다녀와서 양가 부모님들께 선물을 사드렸어요. 면세에서 명품으로 골랐어요. 시아버지랑 친정아버지는 지갑을 사드렸고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께는 스카프를 사드렸습니다. 그렇게 돈이 여유가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도리는 하고 싶어 약소하지만 선물을 해드렸지요. 그래도 인당 30에서 40만 원 정도로 골랐어요. 네 분 합치면 결코 무시 못할 금액이었고요. 양가 부모님들 모두 돈도 없을 텐데 뭐 이런 것까지 사왔냐 하며 좋아하셨어요. 어머님도 분명 제 앞에선 그리 말씀하셨죠. 그런데 인사 다 하고 일어날 때 되니 어머님이 잠깐 저보고 안방으로 따라오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어머님이 장롱을 세게 열며 그 안에 있던 가방들을 모두 꺼내 안방에 있는 힘껏 내팽개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식은땀까지 날 정도였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왜 이러시나 싶었는데 도통 감이 안 잡혔지요.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가방들을 제 앞에 발로 미시더니 혹시 이 가방 중에서 갖고 싶은 거 있니? 그럼 가져가려무나. 나는 이제 다 질리고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릴 참이었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아니요 어머님 저도 가방이 많아서 라고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더니 어머님이 큰 종이 가방에 그 가방들을 마구 구겨 넣으시고는 그래? 그럼 다 버려야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됐으니 나가보라 하시는데 저는 진짜 제가 무슨 일을 당한 건지 가늠도 안 될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랑 밖에 나와 차를 타자마자 제가 엉엉 울며 어머님이 안방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실직고 했더니 남편이 믿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동 끄고 혼자 시댁 올라가 자초지종을 묻고 내려왔는데 남편 표정이 묘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셨대? 그게... 남편이 어렵게 입을 떼어 한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어머니한테 가방을 사주길 바라셨대요. 저는 꿈에도 몰랐죠. 어머님이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요. 어머님은 주변에서 결혼한 자식들은 다 며느리들한테 가방을 받았다고 알고 계셨고 그래서 어머님도 응당 저에게 가방을 선물 받겠거니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결혼 전에도 안 주고 신혼여행 다녀와서도 웬 생뚱맞은 스카프를 선물해주니 화가 나셨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방에 가서 장롱을 열고 저에게 화풀이를 하신 거였지요. 저는 어이가 없다 못해 기가 쭉 빨렸습니다. 가방을 원하셨으면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야 하지 않나요? 혼자 기대하고 혼자 실망해서 저에게 화풀이를 하다니요. 저는 이런 유형의 사람은 정말 본 적이 없어요. 일전에 안부전화 사건도 있고 이제는 시어머니가 무서워지더라고요. 남편도 저에게 면목 없다며 미안해했고 저는 그날 신혼집에 돌아와서 정말 엉엉 울었어요. 이제 시어머니한테 전화도 안 하고 얼굴 베어도 웃음이 나올 것 같지 않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저 마음 가는 대로 하라더군요. 그렇게 저는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졌어요. 하기 때인 거지요. 전화 오는 것도 싫고 명절에 시댁 가는 것도 너무 싫어졌어요. 눈치채신 건지 어머님은 은근히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꾸 선물 공세를 하시는데 뭐 시내 금은방에 가서 제 생각이 나서 팔찌를 사셨다며 순금 3돈까지 금을 사주시는가 하면 2주에 한 번꼴로 반찬을 보내기도 하셨는데 그것도 싫어지더라고요. 나중에 무슨 말씀 하실지 몰라서 두렵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팔찌는 아예 차보지도 않고 그대로 장롱에 고이 모셔놓고 반찬도 안 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려서 서너 번 받고 그 이후로는 안 받았습니다.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이 지나니 어머님은 저희 집에 오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신혼 때 집들이 하면서 한번 오셨었는데 그 이후로는 저도 따로 시부모님을 모시진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어머님은 더 오고 싶다고 하셨고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 하셨네요. 제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니 제 남편에게 자주 조르셨나 봐요. 결국 오셔서 이틀 주무시고 갔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시어른이라 안방 침대를 내드리려고 했어요. 누군가는 안방 침대는 절대 사수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나 남편이나 어른들에게는 가장 좋은 잠자리를 제공해드려야 한다는 주의라 그렇게 했네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저희가 잠자리 봐드리기도 전에 이미 안방에 가서 침대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저희가 안방 쓰시라고 해도 일단 극구 사양하셨거든요. 시어머니 그러는 것 보니 괜히 안방 내드렸다 싶은 심리였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당연한 듯 2박 3일 동안 안방을 쓰셨어요. 그렇게 주말 보내고 월요일 아침에 남편 출근 배웅해준 이후 어머님을 터미널에 모셔다 드리기로 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안 가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당황해서 오늘 어머님 가실 거라고 해서 약속 잡아놨다고 했더니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이러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거긴 제 친구들 모임이라 어머님 가시면 곤란하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줄 건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결국 제가 약속 안 나가겠다고 했고 어머님은 그제야 제 반응이 마음에 드신다는 듯 웃으며 하루 더 자고 가겠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님의 그런 스타일이 너무 소름 끼치게 싫었어요. 게다가 제가 밥할 때도 몇 발자국 뒤에서 물끄러미 쳐다보시고 제가 화장실 들어가면 어머님이 밖에서 급하게 이동하시는 소리가 들려요. 자세히 들어보면 안방이며 거실 서랍 이것저것 다 열어보시는 소리더군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거실에서 자닌 어머님이 밤에 나오진 못하셨는데 잠깐 마트 장 본다고 저녁에 둘이 나간 적이 있어요. 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어머님 얼굴이 새빨개져 있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셨냐고 여쭤보니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어머님 집에 가고 난 다음에 집 여기저기 살펴보아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며칠 뒤 남편이 부엌 환풍기 쪽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여보, 이게 뭐야? 당신이 여기다 갖다 놨어? 라며 작은 무언가를 가져오더군요. 그래서 같이 열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부적이었어요. 저희는 이사 오기 전에 입주 청소를 싹 했기 때문에 이런 부적을 그 높은 곳에 붙여놓을 사람은 어머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남편이 바로 전화해 물어보니 처음엔 아니라고 발뺌하시다가 나중에 이실직고 하시더군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하도 쌀쌀맞게 대해서 잘 아는 집에 가서 부적을 받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 기 꺾는 부적이라나? 그걸 무려 30만 원을 주고 받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날 어머님 얼굴 새빨개지도록 끙끙거리며 부엌 안 보이는 데다가 숨겨 놓으셨던 거죠. 정말 생각할수록 어머님의 모든 기행이 소름 끼치고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남편 붙잡고 어머님 너무 이상하다고 원래 이런 분이셨냐고 하니 남편은 그냥 자기도 잘 모른다. 아버님이랑 어머님 사이가 그닥 좋지 않은 건 맞지만 어머님의 이런 성격 때문인지는 알 도리가 없다. 앞에서 부부싸움도 안 하셨다. 그러더군요. 확실한 건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한테 집착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어머님은 저희 집에 자꾸 오고 싶다 하셨고 제가 터미널로 마중 못 나간다고 해도 알아서 택시 타고 오겠다며 말도 없이 출발하실 때도 있었어요. 황당은 했지만 이왕 오셨기 때문에 하루 묵으시고 돌려보내기도 했고 어떤 날은 저희 부부 약속이 있는 날 어머님이 말도 없이 오셨어요. 그날 남편이 화를 내서 잠도 못 주무시고 당일날 바로 돌아가신 적도 있었는데 다신 안 오실 것처럼 어머님도 불쾌해하며 가시더니 그 다음 달에 아무렇지 않게 또 저희 집 오신다고 하더군요. 저도 나름 요리 잘하고 집안 깔끔하게 잘 꾸미는데 어머님은 제가 하는 게 다 애들 소꿉놀이 같아서 마음이 놓이지가 않는데요. 어머님이 왜 저한테 집착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참다 못해 제가 형님, 그러니까 남편의 누나에게까지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 다 이야기하며 솔직히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어머님 좀 자제시킬 방법 없겠냐고 하니 형님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기 엄마가 그럴 줄 몰랐다 하더군요. 자기가 이야기해보겠다고 했는데 별 소용은 없었어요. 제가 신우한테 SOS 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자 남편이랑 싸움도 자주 하게 되더군요. 그러다가 정말 제대로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남편 출근시키고 저는 마트에서 장 보고 돌아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저를 보자마자 대번에 표정이 묘해지시더니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것처럼 안절부절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불편하신 것 있으시냐 물었더니 옆집 아주머니가 어렵게 입을 떼셨습니다. 집에 시부모님이 자주 오시나 봐, 세댁? 네?
아, 2달에 한 번 정도 오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아, 뭐 합가할 생각이 있는 건가? 합가요? 저희 이제 결혼한 지 2년 되었어요. 애도 없는 신혼인데요. 합가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옆집 아주머니의 오지랖이 태평양 같다 생각하던 찰나 아주머니가 그러시더군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생각이 다르신 것 같던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어머님이랑 얘기를 나누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자 옆집 아주머니가 얼굴까지 살짝 상기된 채로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이걸 말해야 하나?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무슨 일 있으셨어요? 말씀해 주세요. 불안한 마음에 제가 옆집 아주머니를 채근하자 정말 기절 초풍할 만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세대, 내가 남일에 참견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나도 곧 시집 갈 딸이 하나 있어서 말이야. 네? 무슨 말씀이신지. 시어머니 조심해야겠어. 보통이 아니신 것 같더라고. 저희 시어머니요?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게 말이야. 새댁네 시어머니가 저번에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집 내놓을 생각 없냐고 묻더라고. 네? 집이요? 옆집 아주머니의 말씀은 이러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아들네랑 가까이 살고 싶어서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 모르게 저희 아파트 부동산 여러 군데 전화도 돌려보고 그러셨더라고요. 매물이 몇 개 나왔지만 다 저희 동은 아니라 고민되신다면서 이왕이면 아들네 옆집에 살면 좋지 않을까 싶어 옆집에 노크를 하셨다더군요. 저 마트 간다고 집 비웠을 때 가셨나 봐요. 아무튼 시어머니는 옆집 아주머니께 비밀이라고 하시며 집 내놓을 거면 시세보다 1,000만 원 얹어줄 테니 당신께 팔으라 하셨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그럴 일 없다고 하셨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물어본 거 꼭 비밀로 해달라며 신신당부를 하고 돌아가셨다더군요. 저는 시댁이 이사 계획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더 놀라웠고 저희 신혼집 옆집으로 오고 싶으신 속마음도 몰랐기에 충격이었죠.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기가 막혀서 말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울고불고 시어머니 너무 소름 끼친다. 어떻게 우리 옆집 아줌마한테까지 물어볼 수가 있냐 난리를 치며 옆집은커녕 이쪽으로 이사만 오셔도 저는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무슨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하냐며 당황한 나머지 저를 혼내려 하더군요. 그리고는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 걸어 자초지종을 물어봤나 보더군요. 어머님은 항상 그렇듯이 모르쇠로 일관하시다가 나중에야 털어놓길 며느리가 너무 예뻐서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그랬다고 하시더군요. 이사 계획도 합가 계획도 전부 어머님 단독으로 결정한 거고 아버님은 알지도 못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저희는 합가도 가까이 살 생각도 없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죽겠다며 난리를 치셨다더군요. 밤늦게 아버님께 전화와서 네 엄마 죽는다 소리치시고 그 바람에 시누이들한테까지 전화오고 난리 그 자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알아놓고는 그렇게 잘해준 며느리가 시애미 마음을 몰라준다 하시며 저만 나쁜 년 만들어 버리시더군요. 신우들도 처음엔 별 상관도 안 하더니 어머님 몇 마디에 넘어가 버린 건지 저더러 좀 봐주면 안 되겠냐, 자기 엄마 순진하다, 잘해주려 하신 건데 예민하다 등 제 탓으로 몰고 가길래 저도 소리 고래고래 지르며 니들이 내 입장 되어봐라, 소름 끼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맞대응했습니다. 남편이랑도 엄청나게 싸웠어요. 처음엔 제 편 들더니 싸움이 오래되니 저더러 어차피 합가도 안 할 건데 이쯤에서 그만하라 하더군요. 이런 인간과 이런 시댁이면 애 낳는 즉시 지옥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슨 심리에서인지 올가미처럼 저를 옥죄고 있고 남편도 신우도 전부 제 편 아닌데 제가 이런 결혼을 뭐 하러 더 유지하겠습니까?
제가 이혼하겠다 하니 남편이 결혼하려고 회사도 관두고 온 마당에 혼자 잘 살 수 있겠냐 하며 저를 설득하더군요. 네, 자신은 없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온 거라 막막하긴 하지만 뭘 어떻게 해도 이런 결혼 생활보다야 나을 것 같기에 그대로 협의 이혼 요구했고요. 남편은 이혼도 생각은 못했는지 이제야 손발 싹싹 빌며 사과하지만 저는 마음 떠난 지 오래예요. 시어머니도 혼비백산하며 며느리 근처에 얼씬도 않겠다, 전화도 않겠다, 울고불고 하신답니다. 제 얼굴 한 번만 보겠다며 집에 또 오신다는 거 남편이 막고 있고요. 잠깐이라도 시모 얼굴 다신 보고 싶지 않네요. 그새 집값이 3천만 원가량 올랐기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재산 분할 요청한 상태입니다. 안 들어주면 소송해서 위자료 청구할 거고요. 친정 부모님도 이혼하라 적극 도와주십니다. 저도 오빠가 있기에 친정 부모님 역시 시부모님 입장인데 이런 시모는 듣도 보도 못했다며 격분하셨죠. 참고 살며 조율하는 게 능사가 아니겠더라고요. 남편 참 많이 사랑했지만 온전한 제 편 아닌 것에 정이 떨어졌고 더 살 자신이 없어서 이혼하게 됐습니다. 저 잘 살 수 있겠죠?